여러분 안녕. 오늘 댓글 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2025년에 일어난 여러분의 일들 중에 가장 작고 소소하고 하찮은 기억들을 수집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 적긴 했는데, 만약에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여기 댓글에다가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겪은 2025년 기억 중에 가장 소소한 행복 하나를 저에게 공유해 주실래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모아다가 크리스마스 컨텐츠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미 좀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진짜 힐링돼요. 볼 때마다. 보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과자 추천이요. 태국 놀러가면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모모님 빅. 제가 세븐일레븐에서 좋아하는 과자는 저는 초콜릿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M&M 아몬드 있어요. 그거 자주 먹고, 그리고 제 최애 과자는 브라우니 칩이 있어요. 만약에 발견을 하시면 한번 먹어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 맛있어요. 언니 영상 볼 때마다 궁금했는데 무례한 사람한테 대처법이 있나요? 무례한 사람한테 대처법? 무례한 사람 저는 그냥 놔두거나 그냥 무시하는데,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한테 무례하게 군다는 거는 그 사람의 불안이 높은 거죠. 불안이 높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냥 되게 불안이 높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놔둡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굳이 내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 사람의 불안을 낮춰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되게 불안이 높은 사람이네 이러고서 그냥 놔두고 저는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뭐 제 할 일을 합니다. 낯가려 모임 척추골절로 누워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영상 보고 듣는 즐거움이 있어 다행이에요. 잘 볼게요. 이게 3주 전에 작성하신 댓글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셨나? 다 나으셨나? 어쩌다가 척추 골절이 되셨을까? 쾌차하시길 빕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 언니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도 현재는 중증까지는 아니지만 뭐랄까 경도의 우울증과 계속 함께하는 중인데요. 때로는 그냥 고질적인 내 일부라고 생각해야 하나 싶다가도 그만 얽매이고 싶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서요. 좋아해봤거나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제가 그 취향 영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울증에서 벗어난 저만의 방법은, 우울증이 뭐예요, 여러분? 우울증은 여러분이 행복을 느낄 수 없게 하거든요. 여러분의 뇌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이 기쁨이나 행복을 좀 느낄 수 없도록 방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은 거, 그리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을 웃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변에 잘 세팅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 반대의 것들 있죠.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뭐 슬프거나 화나게 만드는 요소들, 그런 것들을 좀 잘라내셔야 돼요. 그게 당장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근데 가능한데 내가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생활 패턴도 바꾸고 밤에 자서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거를 이제 학원에 가서 막 배웠고, 좀 그런 식으로 제 주변 환경을 좀 바꿔서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약간 타고나기를 내가 좀 되게 예민한 성향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뭔가를 받아들이는 게 되게 예민하고, 감각도 예민하고, 그냥 태어났을 때 아예 타고나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러면은 내가 어떤 것에 감각을 좀 과하게 느끼는지 그런 거를 좀 파악할 필요도 있어요.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의 상태를 계속 편안한 상태를 좀 유지하려고 하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음악이거든요. 음악이 저한테 약간 치료의 개념이기도 해요. 저의 불안을 실제로 굉장히 낮추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뭐 엄청나게 무언가에 집중을 해야 하거나 할 때 저는 음악을 듣거든요. 저는 거의 하루 종일 음악을 듣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 여러분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주는 것들을 주변에 두고, 부정적인 것들은 끊어내고, 이런 식으로 약간 정돈을 하셔야 합니다. 주변 환경을. 그러면은 좀 많이 괜찮아져요. 저의 경험입니다. 모모님 유튜브 보고 나중에 은퇴하면 해외 나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태국 살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해요. 언어나 아니면 공공기관, 업무라던가 이중차별, 외로움이나 그런 것들이요. 언어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태국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좀 소수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뭐 유럽이나 막 일본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태국을 한번 와본 사람은 태국에 계속 오는데 태국 모르는 사람은 막 아예 모르는. 근데 뭐 일본이나 유럽은 내가 거기에 가지 않더라도 일본이나 유럽이 어떤 나라인지 내 사람이 인지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근데 태국은 제가 느끼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태국이 어떤 나라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태국이 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무슨 막 10대부터 막 노인들까지. 왜냐면은 태국은 이제 섬 같은 데가 진짜 엄청 아름답기 때문에 그 자연이 그런 거에 환장하는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태국에는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언어로 뭔가 불편을 느끼는 일은 좀 없을 수도 있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태국인들이 다 좀 외국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뭔가 외국인이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면 그리고 다들 조금 열려 있어요. 외국인들에게. 솔직히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여기서 살 거라면 태국어를 하는 게 좋죠. 그리고 태국어 온라인 코스 같은 것도 있어서 태국에 오기 전에 배우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입문 정도는 배웠는데 입문만 배워도 뭐 시장 가서 뭐 달라고 하거나 뭐 식당에서 주문하거나 뭐 이런 정도는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숫자랑 뭐 그런 걸 다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는 솔직히 문제가 딱히 없고 비자 같은 경우에도 태국 비자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은퇴 비자도 실제로 존재하고 얼마를 내면은 뭐 몇 년 허가를 내준다든지 뭐 이런 거. 저는 비자 받을 때 딱히 그런 어려움 같은 건 못 느꼈어요. 여러분이 그런 어떤 조건 같은 게 다 준비가 되면 비자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워낙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그리고 은행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진짜 많기 때문에 아무도 영어를 못하는 상황이고 나도 태국어를 못하는 상황이고 이래서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뭐 번역기 같은 거를 써도 되고 인종차별은 솔직히 없다고 봐야 돼요. 태국에서는 여러분. 태국은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뭐 단순히 퀴어 뭐 이런 거뿐만 아니고요. 어떤 그런 피부색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인종차별을 받는 분들이 태국에 여행을 오거나 태국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만드는 컨텐츠들을 제가 보는데 다들 막 그 이야기 해요. 인종차별 없다. 인종차별 못 느꼈다. 태국에서. 다 이런 이야기 하고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을 때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되게 자유로운 나라 같다. 그리고 여행을 막 오셨던 분들도 되게 어떤 자유를 느꼈다 이러는데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뭐 인종, 성전세성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드라마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국에서는. 그리고 외로움 관련해서는 제가 외국에서 나와서 사는 입장으로서 타지 생활, 타국 생활의 외로움에 대해서 인프라를 만들 예정이 있어요. 그때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야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공부도 하고 있고 초보지만 잠시 후 저도 세라믹을 배우러 갈 시간이 됩니다. 직장 다니며 공부하며 직업을 갖고 세라믹도 배우고 있는데 다시 머릿속은 고3 때와 같은 갈등 중이네요. 제 주변 한두 명 정도 빼고는 그만하고 돈 되는 것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경제회사 저도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자유롭고 싶은데 숨이 막혀오니 고민입니다.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해주셨네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제 앞가림을 막 그렇게 딱히 잘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제가 뭐 누구한테 뭐 조언을 하고 이럴 처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근데 요즘 막 AI가 발달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AI가 발달하면은 이제 인간들이 모든 직업을 잃고 다 실업자가 될 것이다. 인간은 이제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AI가 발달하면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어떤 기본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우리가 막 어떤 대단한 기업의 오너이거나 뭐 기득권들은 알 수도 있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답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이런 어떤 중대한 결정을 제 인생에서 내려야 할 때마다 저는 그냥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내일 죽는다면 이렇게 약간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내가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내가 좀 후회가 없을까? 이거를 저는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 뭐 우리가 보통 좀 죽음이 나한테서 되게 좀 먼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간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냥 그런 걸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내린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 그래도 뭐 그거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한 선택이니까.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내가 나를 믿고 선택하고 만약 그게 잘못했더라도 그냥 내가 책임진다. 그냥 이런 마인드로 저는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모든 선택에 내가 책임을 질 자신이 있으면 사실 뭐 어떠한 선택을 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의 몫이다.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직장 다니며 공부하며 직업을 바꿀 세라믹도 배우고 있는데 라고 하신 거 보니까 생각만 하고 계신 게 아니고 지금 실제로 막 행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좀 어느 정도의 답을 내리고 지금 이미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뭐 제가 뭐 가타부터 말을 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고 뭘 해야 하는지. 모쪼록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랄게요. 좋아하는 태국 음식, 제가 좋아하는 태국 음식은 태국에 와서 좋아하게 된 음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카오만가이라는 닭고기 덮밥입니다. 이게 종류가 있어요. 그냥 삶은 게 있고 약간 치킨처럼 이렇게 튀긴 게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집은 약간 구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덮밥이라서 밥에 이렇게 얹어서 그러니까 쌈장처럼 생긴 소스를 얹어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전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태국 음식 관련해서도 인프라를 지금 스크립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 그 태국의 어떤 뭐 날씨와 관련된, 뭐 문화적인 배경과 관련된 그런 음식 특징이나 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향성을 아직도 이 나이 먹고 강화하고 있는 사람이라 뭔가 딱 하나 정해야 할 것 같고 특히 한국은 LGBT에 대해 아주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다 보니 퀴어인 그들도 방어 기제가 아주 높고 동성애자, 이성애자, 양성애자, 검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딱딱 구별하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향성은 스펙트럼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어 난. 가끔은 보여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다 꾸며낸 것 같아 진절머리가 나다가도 제 자신을 표현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둘 사이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모님은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 가끔은 보여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다 꾸며낸 것 같아 진절머리가 난다.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나의 스타일에 대한 확립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만약에 조금 내 뭐 자아가 세거나 좀 그런 에고가 있거나 한 사람일수록 특히 예술을 하는 사람일수록 뭔가 나의 색깔, 나만의 어떤 스타일이 없이 내가 그냥 막연하게 어떤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고 이런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어떤 회의가 조금 오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보여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다 꾸며낸 것 같아 진절머리가 나는 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스타일이 나한테 잘 맞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게 되면 트렌드를 막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트렌드를 내가 이렇게 막 잘 이용하면서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거는 또 이런 거는 또 써봤다가 이런 거는 또 뭐 안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트렌드를 잘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내 스타일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 지점이 조금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의 어떤 온전한 스타일을 태국에 와서 약간 확립을 하면서 그게 딱 확립이 되니까 이제 내가 어떤 식의 스타일링을 해야 나한테 딱 찰떡인지를 제가 아니까 이제 저는 이 보여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다 꾸며낸 것 같아 진절머리가 안 나더라고. 저도 이게 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한테 뭐가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퀴어 정체성을 굳이 확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사람을 프레임 안에 두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자체로서 존중하고 좋아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순수한 형태가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거 어려워할까요? 그러게 이게 어려운 건가 봐. 뭐 어떤 사람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 이게. 너무 우리 사회가 누군가의 존재를 프레임으로 규명하려는 습성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살면서 저도 당연히 이 경향성을 갖고 있어서 처음 퀴어 주제로 언니 영상을 접했을 때 저도 언니는 퀴어이신가 하는 의문을 가졌다가 영상 끝자락으로 갈수록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며 그래서 퀴어이신지라는 질문에 언니가 이렇게 답해주셔서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음.
좋은 영향력? 제가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보고픈 모모씨 늘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네, 저도 보고 싶어요. 정체성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바뀌는 거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이전에 정해놓은 스스로의 정체성이란 프레임에 갇혀 자신의 행복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프레임보다는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저는 모모님 영상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네요. 정말? 유튜브 보면서 댓글 처음 남겨봐요. 퀴어 관련 답변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다채로운 개개인을 단어 한두 개로 정의하는 것에 종종 회의감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었는데 이 영상을 통해 답을 얻은 느낌이에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이 제가 좀 더 많은 티어 영상을 좀 여러분이 요구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에게 그것을 만들어주세요라고. 근데 그냥 그런 영상들을 조금 더 보고 싶어 하시는 거를 제가 느껴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서.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첫 번째 LGBT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게 제가 어떠한 의도나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고 제가 진짜로 태국에 와서 살면서 발견한 어떤 좀 다른 관점, 제가 여태까지 알지 못하고 살았던 부분들, 또 한국과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고찰을 하고 그런 게 흥미롭다고 생각해서 만든 영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서 좀 더 열광을 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 말은 내가 어떠한 의도도 갖지 않고 그것을 진짜 그냥 순수한 관점에서 그냥 흥미롭다고 느낀 그 부분을 내가 여러분과 공유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봤을 때 더 뭔가 와닿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댓글을 읽으면서 내가 뭔가 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제공해드릴 수 있는 약간 퀴어 관련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제가 어떠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그 퀴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좀 꺼려져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헤테로와 퀴어가 반반인 소셜에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태국에 와서도 헤테로와 퀴어가 반반인 소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 소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실 뭐 헤테로, 퀴어, 뭐 LGBT, 게이, 레즈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누고 뭐 뭔가를 정의하고 막 이렇게 섹션을 구분하고 막 이러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것을 뭔가 퀴어 컨텐츠, LGBT 컨텐츠 막 이렇게 의식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게 되면 그게 나는 좀 부자연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거를 의식해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면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제 자신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변질된다는 느낌을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뭔지 제가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앞으로도 어떤 태국 관련해서 LGBT 컨텐츠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제가 뭐 예를 들어 방콕에 가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거기에 이제 레이디보이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레이디보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내가 걔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뭔가를 알게 됐어. 약간 얘네한테만 있는 무언가를. 그러면 제가 응? 뭐지? 왜 너네한테만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궁금해할 수가 있겠죠. 어떠한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이 그런 걸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만약 그게 되게 내가 몰랐던 거야. 그리고 되게 흥미로워, 이게, 이 지점이.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게 아닌데 어떠한 조회수를 얻고자, 어떠한 관심을 받고자 그러한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게 제가 느끼기엔 그냥 저라는 사람이 좀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을 저는 좀 경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 지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끝났네요.
2025년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여러분의 아주 작고 소소하고 하찮은 기억들 저에게 한 가지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댓글에 적어 놓을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